삼강 육성 비육돈의 성장 관리입니다. 총 5가지 핵심 분야입니다. 사양관리, 사료, 돈사의 형태와 환경, 질병 정도, 유전력 잠재력입니다. 사양관리는 대지의 건강과 생물학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기본 요소입니다. 사료는 육성 사육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용 효율이 핵심입니다. 비용 대비 영양 가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돈사의 형태와 환경입니다. 적절한 시설과 환경 조절이 생산성 향상의 기반이 됩니다. 특히 가스. 질병 정도, 조기 격리 이유나 격리 질병 치료로 사료 전환을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올린 올아웃이 안 되면 상당히 이 부분에 영향이 가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유전적 잠재력. 우수한 유전형 선택적인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옵니다. 기본적으로 주차별로 유전력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동일한 운동의 정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차의 돼지들은 그 운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한 유전적 잠재력에 대한 부분은 주차별로 관찰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성장 부진 감별 진단 프로세스입니다. 관찰 기록, 질병, 환경평가, 사료, 영양 분석, 종합적인 개선 계획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일정 기간 대비했을 때 체중을 꼭 측정해 보시면 내 농장의 성장 정도에 대한 평가가 될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농장을 실제적으로 문제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데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거로 봅니다. 물론 질병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체열을 하거나 타액 검사를 하거나 여러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돼지는 사료가 차지하는 비용이 50에서 60%이기 때문에 체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장과 사료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입니다. 총 6가지입니다. 유전, 영양, 환경, 질병, 시설, 경영입니다. 돼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입니다. 살코기의 생산성 경제성과 유전적 개량의 중요성입니다. 돼지 이익은 판매된 가격에서 생산비를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주요 비용은 사료비입니다. 거의 50에서 60%, 어떤 집은 70% 차지하는 농장도 있지만 아주 극히 드뭅니다. 돈 6kg당 생산 사료비가 많을수록 이익이 줄어듭니다. 살코기 생산의 경제성입니다. 살코기 1kg에 약 1.2kg의 사료가 사용되는 반면 지방 1kg 생산하는데 약 4kg의 사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료를 살코기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은 돼지가 훨씬 더 수익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산종 돼지를 가져와 가지고 키우고 있죠. 그러면 일당 전체량이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유전적 개량의 중요성. 지난 15년간 세계 양동 국가들은 도축 체중까지 살코기 비율이 높게 유지되는 돼지를 선반하는 데 높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현대의 돼지는 지방을 제외한 살코기가 최대 60에서 90kg, 또 15년 전에 비해 40kg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육성돈과 비육돈의 유연에 따른 영향을 주는 인자들, 많은 인자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사료 가격과 사료의 질이죠. 그리고 그로 인한 사료의 전환율입니다. 그리고 농장에서 육성돈 비육돈의 이윤에서 돈육 가격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돈급도 아주 중요하고요.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지만 15가지 항목에 대해서 주의 깊게 한 번 정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률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 감별 진단법입니다. 문제점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관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질병 상황을 체크해야 되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보를 취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관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건강이겠죠. 돈사의 문을 들어가왔을 때 돼지의 상태, 그리고 돈사로 인한 영향, 그리고 들어갔을 때의 실제적인 돈사 내부 안의 습도, 그리고 돼지의 밀도 정도, 온도 관계에 대한 부분을 관찰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에 대해서 돼지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질병에 대한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럼 질병의 수준이나 현재 질병 상태, 그리고 그로 떠나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폐를 검사하거나 이를 통해서 병리 검사를 하면서 최종적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된 사료라든지, 그리고 이 돼지 과거의 성장 과정의 정보라든지, 실제 그 지금까지의 이 그룹의 기록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문제를 파악해야 됩니다. 사료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및 질병 인자입니다. 인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경우에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료 효율이 증가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 군데에서 돼지가 가져온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품종이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사료 요구율이 0.2 이상이 높아집니다. 0.2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0.2 이상이 높아집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돼지를 출하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자돈에서 비육돈까지 가장 성장률 잘 나오는 농장이 한 2.4, 2.6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럼 그 농장은 실제적으로 2.8이나 3.0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판매 추징이 113kg 증가. 이건 당연히 아무래도 사료 요구율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공간당 500도 이상이 사육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료 요구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투당 공간이 0.7평방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올린 올아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돼지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유입되는 경우에는 사료율이 여기 보면 0.25 이상입니다. 그럼 0.3이 될 수 있고 0.4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올린 올아웃이 안 되더라도 1년에 최소 1회 내지 2회 정도는 돈사를 비우면 이 부분에 대한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돈사의 온도가 비육돈 같은 16도 이하일 경우, 그리고 30도 이상. 당연히 여름철에는 30도가 넘죠. 그래서 에어컨을 쓰거나 쿨링 패드를 돌리고 팬을 작동시키는 여러 냉각 시스템을 도입해 써야 될 상황입니다. 사료 효율 개선 가능 인자입니다. 이건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료 요구율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성장 촉진제 첨가, 적절한 첨가제를 사용합니다. 성장 촉진제라는 게 물론 항생제도 성장 촉진제 역할을 하는 항생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제라든지 도소제라든지 고무제 같은 걸 사용하기를 적극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등지방 10%가 감소되면 당연히 사료 요구율이 0.05 이상, 그리고 사료에 지방을 첨가하는 것도 또한 이제 사료 요구율이 떨어지는 거고요. 사료 내 단백질 함량을 10% 늘리는 것도 문제되는데, 이건 메탄가스 저감 정책에 의해서 단백질 함량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선택을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돼지의 상태에 따라서, 내 동물의 상태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을 꼭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임신사가 온도가 안 올라가는 돈사들이 간혹 가서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임신돈을 빼고 겨울철에는 포유돈을 사료를 급여도 권장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첨가제 중에서 싼 게 사료값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돈 사육할 경우에는 0.1 정도 이상이 떨어진다. 그거 세하지 않는 돼지 사육할 경우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록 관리와 모니터링입니다. 입표 부착, 샘플 선정, 정기 측정, 성장 코송 작성. 성장 기간 정보 수집은 어렵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비효율적인 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어 비용 대비 매우 효과적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자돈한테 입표를 부착해가지고 그 일량이 제대로 되는지 출하 일량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농장들이 있는 반면에 정확한 출하 일량을 모르는 농장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치 한 주치 일부 자돈에 대해서 입표를 하여 출하 때 실제적인 출하 일량이 얼마나 정도 되는지 측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샘플 선정은 여기 보면 수태지 10마리나 암태지 10마리 정도 무작위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면서 특정 구간에 측정하면서 일령별로 비교를 하는 것도 실제적인 방법이며, 이걸 주기적으로 하면서 성장 곡선을 작성해 보면 실제적으로 사료가 젖먹이지만 젖먹이도 여러 단계의 사료를 나눠지지 않습니까? 내 논사의 젖먹이 구간의 시설이나 환경이나 관리 상태가 미흡할 경우에는 한 단계 높은 젖먹이를 먹이거나, 아니면 나는 해보니까 월등히 좋다. 그럼 한 단계 낮은 젖먹이를 먹이는 것도 하나의 경제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성장률 평가를 위한 필수 정보입니다. 총 6가지입니다. 평균 정체량, 일당 정체량, 사육 일수, 사료 수치량, 사료 전환 효율, 생산비 총 6가지입니다. 평균 전체량은 이유시부터 도축시까지 수당 평균 전체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체중에 어느 정도 예측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하고요. 일당 전체량 또한 연령에 따른 일당 전체량은 이건 기록이 필요한 겁니다. 평균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어느 젖먹이 구간이 좋다, 육성이 구간이 좋다, 비육 구간이 좋다, 이건
기록을 해 놓지 않는 이상은 실제적으로 모르는데, 이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체중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일거리 되지만 실제적으로 농장의 경제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이득이 되는 부분이 하나입니다. 사육 일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표를 하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주간 관리가 잘 돼 있는 농장은 사육 일수를 정확하게 체크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름을 지나는 가을 시기에 성장력이 떨어지는 시기에 내 돈사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사육 일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밀사도 중요하지만 돈사 여유가 없어가지고 올리노라고 했을 때 휴식, 수색 건조 시간이 48시간 안 될 경우에는, 일단, 사육 일수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료 섭취량. 주당 1일 사료 섭취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건 일반 농장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사료량의 부분도 체크가 안 되는 게 일상적인 상황입니다. 그걸 엑셀 파일이나 기록을 통해서 사료가 젖먹이가 1동, 2동, 3동 있다. 그럼 젖먹이 1동이 5일마다 들어온다. 그러면 2동은 6일마다 들어온다. 3동은 돼지두수가 많으니까 7일마다 들어온다. 아니, 그럴 경우에는 각각 5일, 6일, 7일에 대한 정기적인 날짜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사료 전환 효율. 사료 섭취량 대비 정체량 비율 계산입니다. 이건 이제 섭취량을 정확하게 알아야 정체량이 계산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알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생산비. 생산비 및 생채 1kg 생산에 드는 총 비용입니다. 이건 이제 월간이나 3개월, 분기, 반기, 연간하면 충분히 계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효율적인 성장 목표치. 돼지가 그래프와 같이, 이제 목표 체중하고 우수 체중이 있는데, 돼지가 이렇게 반듯하게 크진 않습니다. 왜냐면 돈사의 환경이, 자돈사는 최적화되어 있는데, 후기자돈사라든지 초기 육성사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 곡선 형태로 나오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음과 같이 문제가 있는 농장의 성장 곡선을 보면, 예시로 보면, 지금 81년하고 131년 두 군데서 정체율이 확 떨어지죠. 그럼 이 구간에 대한 부분을, 체중을 측정해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은 이상은 내 농장이 실제적으로, 체중 정체율이 떨어지는데 이게 환경적인 요인인지 질병적인 요소인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실제 정체량이 개선이 안 되면 실제적인 환경적인 부분까지 모두 다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환경적인 게 뭐냐면, 공간 대비했을 때 사육두수, 그 다음에 환기량, 그 다음에 사료통 대비 특정 사육두수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을 다 검토를 해야 이게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성장은 참고 자료입니다. 이건 이제 살코기형 유전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PIC 돼지 이게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25일년부터 160일년까지 생체균 대비했을 때 일당 정체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료 효율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걸 측정해 보시면 농장이 상당히 내 농장이 좀 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 뭘 투자해야 되겠다는 정확한 투자처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항상 고민하시고요.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성 목표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그 연령에 보면 중간 성적이 있는 농장하고 우수 농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68일에 최종적으로 킬로원당 104kg 노는 농장이 있는 반면에 168일에 117kg 놉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점은 누구나 첫 출하는 161년 때에 합니다. 첫 출하는. 근데 실제적으로 중간 크기의 돼지하고 마지막 나가는 돼지가 며칠령에 나가는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따졌을 때 한 주치 물량이면 3주 안에 출하가 다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 주치 물량이 대부분이 보면 첫 출하와 마지막 출하가 한 달 정도 간격으로 벌어지는 게 일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성에 대해서 항상 주의 있게 잘 관찰하면서 항상 측정과 기록을 하면서 관리하게 됩니다. 사료통 규격 및 급여 방법입니다.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원형 급여 기틀을 쓰기 때문에 이건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바닥 형태별 측정 온도 지침입니다. 지금 대부분이 이제 콘크리트로 된 바닥은 일부가 있고 대부분이 슬랍 바닥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5kg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30에서 32도입니다. 근데 5kg짜리를 슬라신 콘슬랏에 키우신 분들은 최근에는 아주 일부만 있습니다. 대부분이 콘슬랏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kg 이상 된 농가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20kg를 보면 슬라시 콘슬랏입니다. 맨 마지막에 끝에 보시면 이게 19도에서 25도입니다. 그리고 90kg
20kg 정도 될 경우에는 15에서 24인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특정 온도 지침이라는 건 이게 체감 온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마지막 장에서 체감 온도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 목록입니다. 사료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한 점검 목록입니다. 주요 범위와 개선책이 나옵니다. 여기 유전인자에 대해서는 적합하고 건강한 곳의 돼지를 구입해야 된다. 좋은 후보도는 구입해야 된다는 거죠. 성별은 이제 뭐 수컷, 암컷 다 거창한 거 있는 거고요. 연령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도축 일령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어떻게 할 거냐, 사료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하면서 사료의 수준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사의 시설에 따라서 젖먹이를 먹이더라도 좀 낮은 단계의 젖먹이를 먹일 거냐, 이 돈사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높은 사료를 질을 먹일 거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가격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돈사의 회전율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급여 방법. 무제한 급여는 허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농장은 무제한 급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련 사원보다는 전원 사료가 당연히 좋은 줄 알지만 액상 급여를 하려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그리고 분말 사료보다는 펠렛 사료가 사료효율이 좋습니다. 바닥에 주는 방법보다는 급유통이 주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허실을 줄여야 되는데 대부분의 농장들 보면 사료통의 뚜껑을 닫아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대부분의 농장들이 보면 사료통을 안 닫는 농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돈사의 먼지의 주범이 사료통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꼭 사료통의 문을 닫아서 허실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사료의 양, 허실량과 도체 등급과의 성장을 점검해 보여야 됩니다. 이건 허실량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눈에 잘 안 보이지만 먼지가 허실량을 대비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꼭 사료통 뚜껑을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료 효율에 대한 위치는 인자에 대해서 관련 정보입니다. 사료 구성, 주변 환경, 질병 수준, 경영 효율에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어차피 사료비 구성은 사료에서 공급되는 걸 공급해 주니까 사료를 잘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주변 환경은 이제 춥거나 더울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본방 안에 그 높은 가스를 어떻게 할 거냐, 너무 건조할 경우에 너무 습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질병 수준은 항상 예방적인 부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경영 효율은 세부사항에 대한 관한 주의와 특히 시공 교육,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은데 외국인들한테 주기적인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성공적인 동군 관리를 위한 종합 전략입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육이, 육성기, 비육기 효과적인 사용 관리는 건강한 돼지 생산과 경제적 향상의 핵심입니다. 체계적인 관리, 환경 관리, 그 다음에 질병, 영양, 기록, 경제적인 추구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6가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주의 깊게 농장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육성 비육의 성장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